에어컨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름철 열사병과 냉방병,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동네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소엔 건강을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말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고 말이 잘 안 나왔죠. 처음엔 뇌졸중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열사병 초기 증상이라 진단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무더위에도 선풍기만 틀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35도, 밤에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던 그의 여름. 에어컨은 사치지라고 여겼던 말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열사병과 냉방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열사병의 원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상은 두통, 현기증, 구토, 의식 혼미, 심하면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노인은 체온 상승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이미 탈수 상태에 도달해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냉방병의 원인은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체온 급강하로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상은 몸살, 관절통, 소화불량, 오한,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며 노인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격한 냉기 노출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와 노인들의 건강과 상관관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 시스템으로 심장 박동, 혈압, 체온, 땀 분비, 소화, 혈당 조절 등을 관리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활동 시 작동하며 싸우거나 도망가라 등의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안정 시 작동하는 것으로 휴식하고 소화하라 등의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열사병과 자율신경계 혼란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열사병으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실패하게 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정상 체온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조절됩니다. 따라서 더운 환경에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땀 분비가 증가하고 체온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열사병에서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자율신경계가 과부하되어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땀 분비 시스템이 멈추고 체온은 40도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신경계 전체에 손상을 주며 의식 저하, 혼수,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왜 더 취약할까요? 나이가 들면 시상하부의 반응성과 자율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땀샘수 자체도 줄어들고 갈증 감지 능력도 저하되므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혈관 수축 이완 능력이 떨어져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쉽게 쓰러집니다. 다음은 냉방병과 자율신경계 혼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하여 자율신경계에 오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냉방병은 8도 이상의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 또는 장시간 차가운 공기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부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순환이 둔화되고 혈액이 피부보다 중심장기로 몰려 피부, 사지가 차고 무겁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주요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입니다. 근육통, 관절통 증상입니다. 말초혈관 수축이 일어나서 산소 공급이 감소되어 근육 피로가 누적됩니다. 설사,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위장 운동이 저하되어 부교감이 과잉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증상입니다. 뇌혈류 불균형 또는 혈압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면, 피로감 증상입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면과 각성, 리듬 등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왜 더 민감한가요? 노화로 인해 교감, 부교감 균형 조절력이 약화되어 자율신경 회복이 늦고 과잉 반응에도 둔감해집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면
신경 손상이 더 심각합니다. 여름철 자율신경계 보호를 위한 팁입니다. 서서히 냉방을 실시하여 실내외 온도차를 6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 약간 섞은 물 등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으로 자율신경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햇볕 노출로 자극 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노인을 위한 냉방법의 핵심입니다.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너무 춥지 않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회는 창문 열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는 필수입니다. 에어컨 냉기를 직접 맞지 말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자동 설정으로 하여 온도를 낮추지 말고 타이머 설정으로 밤새 냉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몸살나서 못쓰겠어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틀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방이 곧 의료기기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83세 아버지가 에어컨 바람 싫다고 잠 안 자더니 결국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83세 아버지는 바람 쐬면 늙는다며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대야가 계속된 어느 날 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탈수와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에어컨을 안 쓴 게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름철 노인 건강관리 핵심 요령 정리입니다. 체온 관리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병행하여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맹물보다는 소금 약간 넣은 보리차 또는 이온 음료가 좋습니다. 의복 조절입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얇은 겉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입니다. 방 안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전기장판, 이불, 두꺼운 옷 등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습관은 소화 잘 되는 죽, 국 중심으로 하고 과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을 피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순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정면으로 맞는 것을 피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8도 이상 벌리지 마세요. 에어컨 아래에 수건 한 장 깔고 자면 허리 통증도 예방됩니다. 물 대신 따뜻한 차도 몸의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례입니다. 에어컨만 켜면 설사. 그래서 방 한 구석에서만 생활하는 70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에서 귀국해 한국 여름을 보내고 있던 70대 이씨 할아버지는 귀국 후 한 달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만 틀면 바로 설사라는 것. 병원에서는 냉방병에 의한 자율신경 과민 증상이라 했고 에어컨을 천장으로 설치하고 간접 냉방으로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어컨은 사치가 아닌 노년의 생존 필수품입니다. 더운 여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노년기일수록 체온 조절 능력, 갈증 감지 능력,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져 더위와 추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은 60대, 70대 부모님의 여름철 건강을 달래주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